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6번부터 갈게요. 페이지 관계없이 따라오셔도 되죠? 제가 1차적으로 쫙 순번을 정해놓으니까. 자, 46번부터 오늘 또 풀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46번.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겁니다. 1번.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7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이루었다. 7이 아니라 5품이죠. 5품을 바꿔줘야 되겠죠. 7품이 아니라 5품 이상으로. 두 번째.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살림 세력을 형성하였다. 지금 고려시대에 갑자기 살림이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살림은 언제 나와야 되죠? 네, 조선 16세기 나와야 되는 단어입니다. 네, 잘못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몇 품 이상? 5품. 5품 이상. 조선은요? 2품 이상. 조선은 2품 말고도 3품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네, 조선은 2품이 기본이 되는데도 예외적으로 대가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3품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는 왕의 힘을 빌려서 음서직으로 관직에 나가는 경우는 이걸 대가제라고도 합니다. 4번.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하여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그랬나요? 자, 향리에 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상층 향리하고 하층 향리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고려 국초에 호장 세력으로 기억나셔야 돼요. 호장, 부호장 할 때 그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호장, 부호장들은 잘 나갔죠. 성종이 집권하기 전까지 잘 나갔죠. 성종도 12목의 목사가 파견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지방관으로 충실히 그 역할과 수행을 다 했다고요. 12목의 목사가 파견되고 난 다음에 얘들이 격하가 됐다고요. 얘들이 호장이 되고요. 그리고 현종 이후에 주현공거법이 만들어지죠. 이때 향리들에게도 과거 시험을 보고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요. 얘들이요. 그리고 얘들이 훗날 14세기에 신진사대부의 주류가 됩니다. 신진사대부의 주류 세력으로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상층 향리들이. 호장은 조선의 향리로 진화하게 되고요. 이 하층 향리는 조선 향리의 뿌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향리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 트렌드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향리에 대한 내용 됐습니다. 자, 47번 가도록 합니다. 47번. 자, 고려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순비 허씨는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삼남사제를 낳았는데 왕현이 죽은 후 재혼, 충선왕의 제6비가 되었다. 여성의 제가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제가가 자유로운 모습.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를 물어봤는데 충선왕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원, 간섭기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윤수는 매의 사냥개를 잘 다루어 응방관리가 되었으며 그의 가문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응방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매응자죠. 어린 매, 보라매를 길러서 사냥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이걸 조공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원나라식의 가장 대표적인 관청을 갖다 응방이라고 합니다. 매응자를 써가지고 응방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원간섭기를 갖다가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충선과 응방을 통해서 풀어보죠. 1번 충선왕 때 이후에는 옳지 않은 겁니다. 충선왕 때 이후에는 종내원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충선하면 또 나오는 게 이거죠. 세상지종이라는 단어를 꼭 잡아야 돼요. 세상지종이라는 단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충선왕은 고려의 유명 15개 가문을 지정합니다. 유명 15개 가문을 지정하고요. 왕실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 가문 15개 가문은 고려 왕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지를 발표한다고요. 15개 가문과 왕실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당시에 고려 나라는 근친혼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근친혼이 성행해서 근친혼을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제상지정의 15개 가문을 지정합니다. 왕실과 15개 가문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지정해 준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충선왕 때 이후에도 왕실의 종례혼이 널리 행해졌다가 아니라 못하게끔 제상지정이 만들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이거 실시하고 난 다음에 대폭 감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폭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핵심 단어는 뭐죠? 오늘 여기에 제상, 지종, 15개 가문은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명문 가문으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종례원이 대폭 감소했다. 종례원이 감소했다. 두 번째, 1번 질문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리 이하의 층도 문무반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가능한 얘기고요.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고려는 여성의 재가가 대체적으로 피계적으로 자유롭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틀린 지문이 아니란 말이죠.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언제?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유입되죠. 그죠? 성리학이 유입된다고요. 성리학은 신분을 굉장히 되게 강조하는 집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재혼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풍조들이 등장했다. 고려 말로 잡으면 돼요. 고려말 성리학 유입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향소, 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이 주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공주, 명학소, 누구? 망이? 망이 망소이가. 누가 집권식인가요? 어느? 정중부가 집권한 시기에 피지배자들에서 나타난 신분해방운동입니다. 피지배계층의 신분해방운동. 한 페이지 넘겨 다음 번호 가겠습니다. 48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통해 당시의 사회 현상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당시 사회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장가를 가서 부인을 맞이하여 왔기 때문에 처가에 힘 입을 바가 얼마 없었다. 그런데 지금 부인을 취하며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니 무릇 내 몸에 쓰이는 것을 처가에 의지하였으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습니다. 고려시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게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상속에서 아들이 딸보다 간접적으로 우대를 받았습니다. 자녀 균분 상속입니다. 여성 남성 구분 없습니다. 자녀들은 균분 상속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호족에서 출생 순서대로 기재되었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1세기 꼭 같습니다. 그죠? 21세기와 고려 여성의 지위가 같습니다. 한 가지만 틀리다고 그랬지. 고려 여성이 없는 걸 조선의 21세기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 과거 시험만 하나만 다르다고요. 세 번째, 지방에서 성주 장군이라 지칭한 세력들이 나타났다. 이건 신라 하대 얘기. 법전에 형벌과 민사에 관한 규정을 규율하였다. 이건 조선이죠. 조선에 뭐가 있겠습니까? 경국, 대전이 있을 거고요. 형전에는 경국대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민전, 즉 민법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민법이 뭐가 있어요? 네? 잘못 봤나요? 죄송합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48번이나 49번 간 거예요 지금?
아, 진짜. 황당하셨겠네요. 네, 저도 황당합니다. 네, 왜 이런 실수를. 네, 48다 갑자기 49번을 풀었군요. 자, 3번. 자, 48번에 3번 지문으로 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네, 일단 쏘리 하고요. 갑시다. 3번 성리학적 의식과 애절이 발달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네, 조선 후기. 4번 사위와 예손자에게 음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집니다. 고려는 주어집니다. 조선은 직계 자식이고요. 고려는 사위, 그 다음에 애손자까지, 손자까지도 다 됩니다. 훨씬 더 고려의 음서의 폭이 훨씬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을 하시고요. 자, 49번. 뭐가 급했는지 49번 풀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서 다녀왔을까요? 다음 형벌제도가 시행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감찰하는 관리 자신이 도적질하거나 감찰할 때 재물을 받고 어긴 자는 도형과 자형을 논하지 말고 직전을 해소한 다음 기향시켰다. 기향의 포인트, 기향. 앞전에도 한번 푼 것 같아요. 기향. 고려시대니까 개경에 살던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기향을 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성에서 하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권을 내려놓은 의미를 갖다.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향, 고향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뭐로 가면 됩니까? 고려입니다. 기향하고 달라요. 기향이에요. 고을 향자를 쓰고 있어요. 승인, 스님으로서 사원의 미곡을 훔친 자는 기향시켜 호적에 편지한다. 관가의 물품을 무역한 자는 기향형을 지하고 법에 따라 단죄한다. 고려시대입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한국이 일어났습니다. 봐볼까요? 지금 복잡해졌죠? 두 개가 섞여 있죠? 노론과 소론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그죠? 타임이 안 맞다고, 지금 현재. 이건 16세기, 17세기 쭉 넘어가는 거죠. 봐볼까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한국은 노론과 남인이 싸우는 거예요, 남인이. 즉, 서인으로 잡을게요. 서인의 송시열, 그 다음에 남인의 허적, 허목, 윤선도 이런 사람들. 지문이 틀렸습니다. 붕당과 한국 잘 잡으셔야 돼요. 붕당과 한국이 완전히 달라져요. 붕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붕당 정치를 하는 거고 한국은 일당 전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당 완전 전멸시켜버리는 것들. 두 번째 질문. 사이와 애손자에게서 음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고려시대에. 맞는 거, 정확하게 맞는 거죠. 3번. 지방의 성주 장군의 지정한 세력이 등장하였다. 아까 방금 했던 신라 하대. 그 다음에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조선 전기에 경국대전. 민전은 뭐였어요? 관습법에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관습법에 따라서. 그럼 조선시대니까 어디 관습을 따르겠습니까? 없으면 명나라의 법률을 대신한다. 대명률. 고려의 민법은요. 고려의 민법은 당나라의 법률을 따라간다. 없으면 당나라의 법률을 대신하겠다. 이거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민법을 고려는 대당률, 조선은 대명률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그거 잡으시면 돼요. 답은 2번으로 하시고요. 50번 가도록 합니다. 향리가 또 나왔습니다. 올해 향리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리 볼게요. 자, 고려 향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를 사신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사신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최초의 사신관이 누구예요? 최초의 사신관 다 아시잖아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그 다음 본명은 김부.
사신과는 뭐죠? 권한과 책임을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거죠. 호장, 부호장이 임명권을 가지면서 호장, 부호장이 반란을 깨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호장, 부호장 당연히 죽여야 되겠지만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사신관이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요. 권한과 책임 두 가지 다 가져갔습니다. 보시죠.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를 사신관에 임명했습니다. 대신에 이 관리는 중앙의 관리입니다. 지방의 관리 위에 적어놔야 돼. 중앙관리 밑줄고 지방의 X자 지방관리가 아닙니다. 지방관이 호족 부호장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계속 함정파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향리의 자제들 인질로 상경 수기캐 궁궐을 갖다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즉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올라와서 궁궐을 지킨다. 이거 갖다가 수기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숙위, 지킨다. 수기병 역할을 합니다. 이걸 상수리 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인질제도가 각 시대별로 다르죠. 통일신라가 상수리 제도고 고려가 긴 제도고 조선은 경절이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지방의 호족의 아이들을 갖다가 중앙에 잡아놓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인질제도 또는 그 시대 용어로는 볼모제도라고 부른다고. 볼모. 지금은 우리 쉽게 이제 인질제도로 얘기하지만 볼모제도 한자로 표기하면 상수리 긴 조선의 경제리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방의 자제들을 중앙에다가 잡아놓는 역할을 했다 보시면. 경제리는 조금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인질적 성격을 띠긴 하는데 경제리는 역할이 좀 있어요. 경제리 역할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의 지방의 조세징수를 갖다가 되게 독촉하고 이렇게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경절이라는 역할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서울에 갔어요. 원래 고향이 선생님 인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 고향이 아닙니다. 인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 있는 지방관들에게 계속 조세징수를 계속 닥달하는 거야. 빨리 올려 보내 임마 이렇게 적어 임마 이렇게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걸 경절이라고 불러요. 됐죠? 얘네들은 주로 많이 고려시대 기인들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문 용어로는 부경시라고 불러요. 부경시. 궁궐의 예각들을 성을 지키고 초소를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해요. 대신에 얘들은 조세 징수를 중점적으로 다룬 애들이 경절이다. 자, 2번 질문 틀렸습니다. 3번 향리의 자손을 중앙 관인만으로 뽑는 향공진사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밑에 향공진사 봅니다. 이 앞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또 봅니다. 향공진사란 밑에 설명 봅시다. 고려시대 지방의 향교 등에서 수업하고 향교 동그라미 치시죠. 그 지방 기수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향공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다시 진사시 합격하게 되면 이를 향공진사라고 합니다. 4번 향리와 귀족 간의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향리의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잘 안 했던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면 그건 뭐냐면 자 공무원 복식 있죠? 공복제도죠. 이건 우리 보통 중앙 이것만 배우지 않나요? 이 정도 다 아시죠? 지방의 향리들에게도 이걸 하거든요. 현종 때 하나 칠 겁니다. 현종 때. 지방의 향리들에게도 공복을 제정했습니다. (51번) 갑니다. 현종하니까 오늘 잠깐 해드릴까요?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하나 있는데 도구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런 수업 안 들으신 야간에만 문제풀이 들으시는 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에 들으시면 다 알아요. 고려에 도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녁에만 저를 오늘 보신 분 고려에 도가 총 몇 개 있습니까?
5도 양계할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가 있나요? 도가? 5도. 언제? 오늘 수업 야간만 들은 사람은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현재. 자, 다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5도? 현존계. 10도? 오늘 야간만 들어온 사람들 왜 뭔 일이야? 뭔 일이냐 이렇게 할 거예요. 조선을 가볼까요? 조선 8도 누구? (13도) 아간 파전 때 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 실시할 수가 없죠. 러시아 공사관의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실시된 건요. 대한 제국 시기. 아간 파자를 상관은 없고요. 대한 제국에 상관이 없어요. 대한 제국 시기. 13도가 만들어지죠. 13도에 관련된 분 자주 나오잖아요. 13도 창의군, 13도 의군. 이건 국내에 있었고 이건 러시아에 있었고, 그죠? 이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제를 시점을 물어본다고. 시점 물어본다면 뭘 찾으면 돼? 대한제국 시기의 내용을 선택이 하나 골라야 한다고. 봐봐요. 쭉 이 시기에는 13도 창의군이 신설되었으며 서울 수복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작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양주에서 사람들이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서울 진격작전을 하여서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때 시기를 물어본다면 대한제국 시기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왜? 13도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료를 제시할 때 그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풀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푸는 데 목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료를 열심히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 푸는 방식을 좀 배웠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51번 가겠습니다. 고려시대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개경, 서경, 시, 미목에는 상평창을 두고 물가의 안정을 깨하였습니다. 상평창 언제입니까? 상평창 설치하신 분. 성종. 때려잡아 몰라도 성종 아니면 현종이야. 예. 두 번째, 향도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에서 점차 신앙적인 향도로 변모되었습니다. 바꿔주실까요? 초기가 신앙 조직이야. 미륵신앙이야. 매양활동하는 사람들이야. 매양활동. 애구의 침범이 빈번하자 마을 뒷산에 향나무를 잘라 바닷가에 매설하고 미륵이 와서 우리를 보호주기를 바라는 마음, 전기의 마음. 후기로 가면 이익집단으로 갑니다. 즉 노역에 동원된다든가 혼례를 주관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장에 관련된 상을 당했을 경우에 주관을 한다든가 이런 이익집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상주권의 역할로 변모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향도. 향도란 매양활동을 하는 무리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향도란 매양활동을 하는 무리들 이런 뜻이고요. 그 향도가 고려 전기에는 이익집단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앙조직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앙조직 역할. 아까 얘기했던 매양활동 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불탑이라든가 불상을 건립하는 것들. 불탑을 건립하는 것들 주로 하는 것들이 초기에 향도. 그 다음에 고려 후기가 되면 주로 이익집단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주로 노역이라든가 혼례라든가 장례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상두꾼의 역할로 시신을 갖다 관에 넣고 꽃상에 메고 장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상주권의 역할로 변모합니다. 총 세 가지 잡을 수 있겠죠? 전기, 후기, 그 다음에 조선 전기까지 세 가지 변모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3번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2보가 설치됐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광종시기입니다. 광종시기에 사회 파트도 알아두셔야 돼요. 광종 거의 대부분 우리 왕권 강화책만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런 사회 파트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4번 기양양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 휴가를 줘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자,
문화파트 가죠. 문화파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52번. 밑줄치는 그의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의 사상은 도노 점수와 도노 점수 잘라 이렇게 잘라 연습해야지. 도노는 뭐죠? 순간 터득. 도노는 순간 터득. 점수는 꾸준히 노력하면 터득. 네, 순간 터득과 꾸준한 노력. 그래서 다른 말로 도노 계열과 점수 계열의 선종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남선종과 북선종이 우리나라에 동시에 다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선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곤란할 수 있겠죠. 선정이면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곤란할 수 있죠. 네, 선정입니다.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수행하는 방법을 정했죠. 정해쌍수는 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스님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해달라는 얘기죠. 스님들이 불경책을 읽지 않아요. 좀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노동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 불제자들이 시주하는 돈을 갖다 마구 쓰고 있다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선수행하라는, 앉아서 자선, 선수행을 좀 해달라. 이게 정해쌍수의 정입니다. 정해져서 수행 방법을 나름 정했다. 네, 스님들이 부패하고 전혀 공부 않고 이런 스님들을 위해서 박단을 뽑은 거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하며 그 수행에 있어서는 정과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울입니다. 시기도 알아야 되겠죠? 무신직공입니다. 무신직공기 진울의 주장입니다. 아마 다음 모의고사 이거 나올 것 같아. 불교 스님들 쭉 나열해 놓고 시대수도로 오는 것도 고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 출제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많이 알려줬는데 야, 여러분 한 5개만 맞으면 이제 100점 나오겠다.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고려 무신 정권의 비유 아래 천태종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의 비유란 말은 좀 어폐가 있죠. 그죠? 진울은 누구의 후원을 받습니까? 예, 최충원의 후원을 받죠. 예, 비유란 말은 좀 단어가 좀 선택이 안 맞죠. 최충원의 후원을 받습니다. 왜요? 부패했던 것을 정화결사운동 하기 때문에 정화결사운동하는 스님들에게는 후원하겠다. 그리고 얘네들 후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중불교 얘들은요. 산속 깊은 데서 수행하는 수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가지고 시에서 개성 주변에 나와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정치 이렇고 저렇고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중불교를 가기 때문에 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울의 수용 장소 외우라고 그랬죠? 다 잡아야 돼. 어떤 단어가 하나 걸리더라도 무조건 최충원 최충원했다. 진울 잡으면 돼. 거조사, 길상사, 여기는 대구 팔공산이고요. 여기는 순천. 마찬가지. 이때 최충원이 뭐예요? 길상사를 수순사로 명칭이 바꿔졌고 원간섭기가 되면서 송강사로 이렇게 다시 개칭이 되었다. 거기를 수성해 주세요. 계속 절을 하나만 가지고 진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전에 가서 땡큐하고 맞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천태종은 선종이 아니죠. 교종승려이기 때문에 1번 집은 틀렸습니다. 교종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권 우위의 중앙 집권적 귀족사에 적합한 이념 체계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건 천태종. 하엄종과 선종이 합쳐진 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천태종이라 불러요. 세 번째,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학문은 성리학. 4번, 고려 후기의 불교계를 선종 중심을 혁신하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선종 중심의 진울입니다. 선종 중심의 선선통합, 그 다음에 선교통합입니다. 됐죠? 진울의 통합 방법은요, 선선통합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교종을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다. 여기 선은 뭐겠습니까?
남선종과 북선종. 다르게 표현하면 도너계열과 점수계열. 도너계열과 점수계열. 남선종과 북선종 중심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정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이루어졌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3번.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상강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백자는 16세기에, 조선 16세기에 등장하는 문화입니다. 상강기법으로 만든 건 뭐죠? 상감청자입니다. 백자를 상감청자로 바꿔줘야 돼요. 백자를 상감청자로. 자기 순서는 다 아시죠?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처럼? 고려작에 나타나죠. 음각청자하고 양각청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이게? 상감청자죠. 상감청자는 언제 가장 융성해집니까? 최후 정권 시 가장 발전하죠. 최후 정권 시기에 가장 발전합니다. 무신 정권기에 가장 발전합니다. 12세기 중엽부터 정확하게 13세기 중엽까지가 가장 잘 발전한 시기예요. 최씨들 정권 시기예요. 상감청자에서 다시 뭐로 바뀌나요? 예, 분청사기로 바뀝니다. 분청사기로 바뀝니다. 즉 원간섭기에서 15세기까지가 분청사기입니다. 즉 원나라의 북방가마가 들어왔다고요? 원나라의 북방가마. 도자기를 붓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16세기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네, 백자가 들어온다고요. 백자가. 똑같은 가마에 굽는데 이것과 이거 차이점이 뭐라고요? 여기는 한 개의 흙을 사용한다고요. 좋은 흙 하나에. 여기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흙을 잘 섞어서 배합을 해서 만드는 자기가 백자예요. 자, 하나가 힘들까요? 5개, 6개 섞인 게 더 힘들까요? 이게 봐. 이거 이렇게 가는 건 기술의 발전이에요. 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까요? 2G에서 5G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휴대폰 생각해봐. 2G 예전에, 지금도 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끔 쓰는 거 있지. 폴더폰으로 받고 전화하는 것만 있지. 이게 2G 폰이야. 네, 요 정도. 16세기 쭉 넘어가 볼까요? 17세기 넘어가 볼까요? 17세기가 되면 청나라에 청색 코발트들이 들어온다. 즉 청색 염료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청하백자. 이렇게. 이걸 파란색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실래요? 넣을 수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빨강이 아니라 파란색 생각해봐.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거진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받침대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생산했다는 뜻이에요. 네, 국가에서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생산되는 조자기는 품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5개로 갑시다. 그래요? 최상품입니다. 네, 최상품입니다. 즉 이걸 간호에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네. 특히 이제 경기도 이천 같은 데 가장 유명한 조선시대 관요들이죠. 이천 가면 뭐 합니까? 우리 도자기 축제 가끔 할 거거든요. 네, 이때 만드는 도자기는 되게 품질이 가장 우수한 자기 중에 포함됩니다. 철사백자. 똑같아요. 청나라에 철사, 오늘날에 치면 커피 색깔 정도에 나오는 염료들이 들어와요. 이걸 통해서 그림을 그려 나타내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장 비싼 건 어디겠습니까? 가격을 따진다면 비싸겠죠? 그 다음에 따지면 이것도 좀 비싸고요.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 백자. 말을 잘못 들었고요. 됐죠? 자, 도자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또 여러분 자주 테스트하고 가끔 틀리는 부분이 이거죠. 서궁의 고려도경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송나라 사신 서궁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지네 나라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서가 고려도경이야. 이때 고려도경에 김부식이 집에 초대 갔대요. 김부식이 아시죠? 삼국사기 중에. 김부식이 집에 갔는데 김부식이 되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하더라는 거야. 되게 품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잘 사는 느낌이 있다. 음식 나온 것도 되게 잘 나오고 되게 품이 있더라. 근데 집이 전부 다 지붕을 전부 다 자기로 도배했더라. 지붕을. 기와장을 다 그거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불빛 비춰봐요. 눈부시겠죠. 그죠? 되게 자랑했던 거 있거든요. 여기 어디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상감청자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일단 서금 고려도경 나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다시 갑니다. 53번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본을 발명하였습니다. 맞죠? 네. 상정고구매문. 상정고구매문. 연도를 알고 계시죠? 현재 문제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직지심체요절, 일명 직지라고 그러죠. 네. 여기 우리나라 현존 제일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됐죠? 2번 질문 맞습니다. 어디서 만든 건 다 아시죠? 장소도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직지. 예. 충주? 제가 애우라고 그랬는데 흥청. 예, 취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주에 가면 직지축제 한다니까. 네. 아까 오늘 수업시간에 얘기했는데 청주 가면 직지축제하고 경북 군위 가면 무슨 축제 한다고요? 삼국유사 축제 한다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축제할 게 없다 보니까 역사책 가지고 축제하는 우리나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번 8만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게 아니라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4번 고려는 불교 국가에서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랬네요. 맞아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기억하실 것은 고려는요 불교와 유교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종교의 다양성을 가진 나라들은 되게 부강해져요. 부국해지고요. 특히 성종입니다. 특히 성종은 어떻게 해요? 유교적 중앙 집권 정치를 펼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유교적이라는 단어를 말하죠. 신하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유교적 중앙 집권주의를 채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종 때. 그래서 성종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요. 유교적 중앙 집권주의를 선택하였으며 무조건 고려 성종이에요. 54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사상에 대한 이루어진 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예방이라고 하는 술사가 이곳은 삼국의 중심으로 다선용이 구름을 다투는 지세이므로 큰 관청을 설치하면 후백제가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라고 태조에게 아뢰니 태조가 산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고 불을 두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태조 13년 얘기인데요. 전형적인 사료 문제입니다. 그 불은 천안불을 설치합니다. 천안불을 설치하여 어느 땅이 좋아서 지세가 좋아서 전부 다 뭐예요? 무슨 사상이에요? 네, 풍수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백제의 사비천도 누구죠? 성왕인 거 다 아시죠? 성왕이 사비천도하는 이유는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웅지는 되게 협소해. 가보시면 되게 협소하고 가면 한눈에 다 보여. 네, 공산산성에 들어가 올라가 보면 다 보여. 네, 그래서 너무 협소해서 좀 더 넓은 지역 부여로도 옮겼다. 고려의 강하천도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어요? 없죠. 몽고의 침입을 좀 방어하기 유리한 쪽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고려의 남경 설치 문종 때 그 다음에 남경이 설치됐
결정되고 숙종 때 남경 5월날에 서울에다가 궁궐을 짓습니다. 남경 때 설치가 확정됐고 그 다음에 문종 때는 정해질 뿐이고 실질적으로 한 건 숙종 때 완성이 됐다. 서울에다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걸 가져왔는지 물어봐야 되지. 동경 것. 경주를 갖다가 폐쇄하고 남경으로 왔습니다. 풍수지의 예양이다. 그 이면에 풍수지의 이면은 비하인드 뉴스는 뭐가 있어요? 숙종을 뭐라고 불렀냐면 계림공이라 불러요. 계림공이란 말은 경주의 지명을 계림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경주 지역에서 생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헌종 때 자기 조카가 왕이에요. 헌종이에요. 현이 아니라 헌종이에요. 이때 이자희의 난이 일어나요. 네, 인주시입니다. 인천의 시들의 난이 일어나는데 계림공이 군사를 끌고 와서 이자희 난을 제거하고 헌종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위를 찬탈해 버렸어. 그래서 조선판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카 몰아내고 왕 됐으니까. 수양대군이잖아. 조선판 수양대군 세조와 비슷합니다. 이랬더니 계림공 때 수도를 동경을 폐하고 남경으로 만들었다고. 풍수지리가 맞아요. 풍수지리 맞는데 그 이면에 비하인드 뉴스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성에는 자기 세력이 아무도 없어. 다 귀족들이 자기 세력을 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서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가잖아요?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개성과 가장 가까운 서울에 남경을 설치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일명 비하인드 뉴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표면상으로는 풍수지리가 적용되고 있고요. 정치인들 이 정도 다 알겠지. 야, 풍수지 적용됐다는데 무슨 풍수지리야 임마. 자기 세력 없으니까 서울에 자기 세력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 시기 사람은 다 잘 알겠지. 그죠? 우리는 근데 한참 지난 시대겠다 이걸 모르겠죠. 선생님 얘기하지 않는 한은 모르겠지. 풍수지리, 동경 폐지하고 남경, 문종 때 결정됐다, 숙종 때 건물 지었다. 달달달 이렇게 외우시겠죠. 근데 외우는 거 참 좋은데 이게 일주일이 못 가요, 이게. 그죠? 자, 다시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작의 맨날 실패를 이후에 개경이 불타서 입지가 다 끝났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 갑니다. 고려시대 역사 소설이라는 설명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1번 보겠습니다. 고려 초부터 역대 왕의 치적을 기록한 칠도실록을 편찬하였는데 태정관 경성 목현이니까 뭐겠어요? 현종 때 만든 칠대실록이겠죠.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칠대실록은 존재합니까? 조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 자료로 썼대요. 실록을 갖다가. 이 지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칠대실록이 없는데 어떻게 참고해? 아니, 칠대실록, 거란 침입이 다 사라졌잖아. 거란 2차 침입 때 칠대실록이 다 불타 없어졌잖아. 아니, 없는 실록을 어떻게 참고해서 만드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이제. 아니, 없는 책을 어떻게 참고해서 만드냐고. 거란 공격이 다 사라졌는데, 거란 2차면 1010년이잖아. 성종 2년 때 사라진 거잖아. 그지? 다시 가겠습니다. 고려 초부터 역대 왕의 치적을 기록한 실록을 편찬하였는데, 이걸 뭐라고? 7대? 실록, 태정관, 경성, 목경, 현종 때 만들었다고. 근데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명을 하잖아. 고려사를 편찬하라고. 왜? 정도전이 쓴 책이 고려 국사지. 너무 편협됐다고. 조선이 건국되면 당위성을 얘기할 반면에 고려는 완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야, 이건 아니지. 세종대왕의 생각은 뭐야? 고려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된 거라는 당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시를 쓴 게 고려사라고요. 세종 때 완성되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들, 문종 때 가야 완성된 게 고려사하고 고려사 조례란 말이죠. 그럼 이 책을 참고했다는 단어가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맞다고 생각하신 분? 틀리다고 생각하신 분? 손 안 드신 분은? 냅다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1010년에 거란 2차 공격을 불타 없애졌다고 그랬죠. 그죠? 1013년에 채충, 인종 때 채충의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덕종대 다시 완성을 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썼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당연히. 왜? 이런 시간에 그거 하기도 복잡한데. 네. 계속 선생님이 어려운 거 얘기되면 카운트에 가가지고 원장님이 어려워서 복사를 못하겠어 맨날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 나만 만나면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최소한 한 바퀴 도신 분들한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다시 시작합시다. 자, 7대 실력은요. 7대 실력은 거란 2차 침입으로 다 소실됐다고요. 그리고 2년 뒤에 1013년에 채충을 중심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덕종 때 가서 이게 완성이 된다고요. 덕종 때 가서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책이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에 편찬하는데 기초 자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래야만이 어떻게 고려사가 이해 가지 이제. 안 가요? 아니 고려사를 갖다가 김종서하고 정인지 신숙주 같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도대체 참고 문헌이 뭐냐고. 고려사가 사라졌는데. 이제는 이해 갔지. 효과가 없군요.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 주는데. 해봐. 이렇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의종 때 김관희가 편년통록을 편찬하여 태종 왕건의 가계를 서술하여서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편년통록 말해야 돼. 네, 의종 때니까 비교적 고려 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의 가계도를 갖다 역사로 만들었다. 3번 민지가 편찬한 번조 편년 강목에는 성리학적인 역사소설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충렬왕 때입니다. 민지가 쓴 책 번조 편년 강목 별표해야 됩니다. 그 책 출판 순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조 편년 강목 기억 잘 하시고요. 내용은요. 태조부터 고종까지입니다. 태조부터 고종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렬왕 때가 가능하겠죠. 4번 이승유는 태조에서 숙종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한 사략을 편찬하였는데 현재 4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략은 우리 알다시피 이재현도 아니고 이재현 손자 때 가서 써요. 네. 네, 통상 우리 이재현 쓴 걸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재현 손자 때 가서 씁니다. 원래 이재현은 쓰고 싶은 책 제목이 뭐였다고요? 국사. 완성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손자 때 가서 책 제목을 역사를 약술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략으로 만들었다고.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도에 쓴 책이 뭐라고? 이걸 참고로 해서 완성시킨 책이 고려국사라고 이렇게. 고려국사.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걸 봤을 때 되게 역사를 잘못 적은 기록. 너무 편협하다. 고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 썩었어.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롭게 조명해서 쓰라는 책이 뭐라고요? 고려사. 아까 뭘 참고했다고요? 실록. 1010년에 불타 사라진 걸 1013년에 다시 복원했던 그 복원실록을 다시 참고해서 레퍼런스를 만든 게 고려사가 된다고. 자, 이제 좀 심화 발에 좀 들어온 냄새가 좀 납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되죠. 이승유 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승유의 재앙운기. 시적 표현을 써서 역사를 소설했다. 칠원고시와 오원고시. 중국 역사책을 칠원고시.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책을 오원고시로 썼다. 한 권의 책에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를 다 적었다 해서 같은 레벨을 봤다는 거야. 중국 역사, 우리 역사를 같은 레벨로 봤기 때문에 이걸 자주적 표현이다 이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승유의 재앙운기.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승유의 재앙운기.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승유의 재앙운기가 편찬되었던 시기의 사실을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다면 시기를 물어본다면 원간섭기가 될 거고 왕을 물어본다면 충렬왕의 업적을 하는 곤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되게 어렵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이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가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1번. 의처는 대립 상태에 있었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먼저 선종의 여러 종파를 종합하고 해동천천으로 교종을 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의처는 하엄종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하엄종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합니다. 하엄종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종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국청사를 창건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유학 갔다 옵니다. 말을 잘못했군요. 중국 유학, 송유학 갔다 온 다음에 국청사가 만들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 강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나 성과는 두지 않았다. 무과를 두지 않았고 성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계속합니다. 성과는 두 가지 시험을 본다고 그랬죠. 교종시하고 선종시. 교종승려들이 보는 시험과 선종승려들이 보는 두 가지를 봅니다. 교종시, 선종시 두 가지를 봅니다. 1차 합격자를 승직을 주죠. 관직을 뭐라 부른다고요? 대덕이라고 하는 관직이 하사됩니다. 교정, 선정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한 사람, 1차 합격한 사람 무조건 대덕이라고 하는 관직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진감 쭉 가다 보면 뭐 대사도 있어요. 뭐 원효대사도 그 대사라는 관직도 나와요. 끝에 가면 어떻게 하면 승통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끝에 가면. 예, 아까 의천이 13살에 승통이 되잖아요. 그죠? 예. 남들은 45세, 50대 승통이 되는데 의천은 13살에 승통이 되잖아요. 예. 순전히 뭡니까? 누구 백입니까? 아버지 왕의 백이죠. 3번 진울과 해심의 활동은 교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종이 아니라 선종. 진울은 누가 후원했다고요? 해심은요? 최충원과 최우가 후원했습니다. 진울의 뒤를 이은 해심은 유불 일치를 주장하였다. 답은 4번이겠습니다. 57. 다음 제시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운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모임에 위주로 씁니다. 모임. 한자로 해볼까요? 같은 뜻을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임 뭐죠? 결사.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반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성품을 수행하고 평생을 호방하게 고귀한 이들의 드높은 행동을 쫓아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권수정의 결사문의 서문입니다. 권수정의 결사문. 누구예요? 진돌입니다. 볼까요? 권합니다. 권합니다. 둘째 자리에 되게 부패했다는 거야. 부패했기 때문에 권합니다. 뭘요? 당신의 몸을 닦을 것을, 수행할 것을, 당신의 몸, 본연의 모습 수행할 걸 권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했다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스님들이 공부 않고 전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독경도 하시고 불경책 읽으시고요. 노동도 하시고 자선도 하세요. 즉 선종과 교종을 같이 해야만 지혜가 쌓일 겁니다. 결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아미타를 전도해 불교 대중화를 도모했습니다. 아미타 신앙. 요새라고요? 요새 힘들어요? 흑수 말갈이 몇 명이 결석에서 좀 힘든가 봐요. 예, 아미타 신앙, 법성종 누굴까요? 원효대사입니다. 철저한 수행을 서두에 교선 결립을 극복하자 하였습니다. 진울. 흥황사를 하면 의천. 흥황사에서 13살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백입니다. 유불일치설의 심성의 투하를 유불일치설, 해심이죠. 원래 유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불교 공부해도 별거 없더라, 별 차 없더라, 꼭 갔더라. 그래서 유불일치설을 주장합니다. 자, 다음. 자,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창덕궁 인정전. 그냥 그림을 그냥 던져준 게 아니고요. 한번 좀 보세요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태종 때 만들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경복궁 누가 만들었어요? 태조. 그 다음에 창덕궁, 태종.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경궁은요. 성종 때. 창경궁은 성종 때요. 경희궁은 강해군 때. 강해군 때. 덕수궁. 조선국제 월산대군의 사저입니다. 국초에, 조선국제 월산대군의 사저로 사용됐던 것들인데 고종임금이 마지막에 사용했기 때문에 5대 궁궐로 들어갔다고 했죠. 자, 5대 궁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됐습니까? 덕수궁의 옛 명칭은 경운궁. 이걸 5대 궁궐이라 불러요. 5대 궁궐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5대 궁궐이 만드는 시기를 물어볼 거예요. 시기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쉽게 뭐죠? 경복궁, 창동궁, 창경궁이 임진왜란때 전부 다 불타죠. 그리고 창덕, 창경은 강해군 때 복원됐지만 경복궁은 복원되지 못했죠. 돈 문제 때문에. 언제 복원됐습니까? 흥선대원 때. 자, 궁궐 여행 끝났습니다. 넘어가시죠. 궁궐 답사 끝났어요, 같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예, 쉬도록 하겠습니다.